굿바이. 강인 벤치 전략 오른쪽 화살표 결국 1년 만에 방출 수순. 불 대표 FW. 내년 1월 이적할 듯. 희비가 극명히 엇갈렸다. 프랑스 매체 푹01은 9일 이하 현지 시간 랑달 콜로 무아니 25 파리 생제르맹 위 출전 시간은 최저 수준으로 치달았다. 그는 내년 겨울 이적 요청을 고민할 만큼 현 상황에 지쳐있다. 고 보도했다. 덧붙여 파리 생제르맹 이하 PSG로 이적한 지 1년이 넘은 콜로 무아니는 루이스 엘리케 감독의 눈에 들지 못했다. 우선순위와 거리가 점차 멀어지고 있으며 7일 OGC 니스전 1회에서 1무 선발 출전했지만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채 이강인 23과 교체됐다고 밝혔다. 콜로 무아니는 지난해 여름 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를 떠나 PSG 유니폼을 입었다. PSG가 콜로 무아니 영입에 투자한 이적료는 무려 9천만 유로, 약 1329억 원에 달했다. 엘리케 감독이 콜로 무아니에게 얼마나 큰 기대를 거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다. 그러나 킬리안 음바페, 레알 마드리드라는 벽은 너무 높았다. 콜로 무아니는 1년 넘는 시간 동안 49경기 11골 6도움을 기록하는 데 그쳤다. 그 사이 축구 통계 매체 트랜스퍼마크트 기준 시장 가치는 4천만 유로, 약 591억 원로 추락했다. 올여름 음바페가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하면서 드디어 빛을 보나 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콜로 무아니는 이번 시즌 초 곤살로 하무스에게 주전 자리를 내줬고 하무스가 부상 이탈한 뒤에는 이강인의 제로톱 기용보다 후순위로 밀려났다. 엘리케 감독이 기회를 주지 않은 것 또한 아니다. 콜로 무아니는 올 시즌 9경기를 소화하며 2골밖에 넣지 못했다. 순도조차 따라주지 않았다. 르아브르 A씨와 리그 1 개막전 원정 경기 4에서 1승, LOSC 1과 3라운드 원정 경기 3에서 1승, 득점 모두 상대의 패색이 짙은 후반 막바지 터졌다. 현지 여론 역시 좋지 않다. 무엇보다 부진한 경기력이 프랑스 국가대표팀까지 이어지고 있다. 프랑스 매체 RMC 스포츠의 다니엘 리올로 기자는 이제 엘리케 감독은 콜로 무아니를 마음속에 묻어뒀을 것이라며 콜로 무아니는 PSG에 어울리지 않는 선수다. 이적하는 것이 본인에게도 좋은 선택이라고 전했다. 4호 골로 예열 마친 이강인. 이번 임무는 PSG 위 UCL 반등. 시즌 4호 골을 터뜨리며 파리 생제르맹의 프랑스 리그 1 선두 탈환을 도운 이강인 23이 이번에는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반등을 이끈다. PSG는 23일 오전 4시 한국 시간 프랑스 파리의 파르크 데 프랭스에서 PSV 에인트호번 네덜란드를 상대로 2024-25 UCL 리그 페이즈 3차전 홈경기를 펼친다. 자국 리그 1위 팀끼리지 제대로 맞붙는다. PSG는 리그 1에서 6승 2무, 승점 20골득실 플러스 20로 모나코, 승점 20골득실 플러스 10를 골득실 차로 제치고 순위표 맨 위에 올라있다. 에인트호번 역시 네덜란드 에레디비시에서 개막 후 9연승, 승점 27을 기록하며 벌써 독주 체제를 굳혔다. 다만 두 팀 모두 UCL 무대에서는 페이스가 주춤하다. UCL 본선은 이번 시즌부터 기존 조별리그를 폐지하고 한 팀이 8개 팀과 한 번씩 겨루는 리그 페이즈 방식을 도입했는데 PSG는 1승 1패, 승점 3로 공동 18위. 에인트호번은 1무 1패, 승점 1로 24위에 머물러 있다. 1에서 8위는 16강 토너먼트에 직행하며 9에서 24위는 16강 진출권을 놓고 플레이오프를 치러야 한다. 탈락을 피하기 위해서는 분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PSG는 한 발만 삐끗할 경우 험난한 길이 펼쳐질 수 있다. 에인트호번과 맞붙은 뒤에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스페인, 바이에른 뮌헨, 독일, 잘츠부르크, 오스트리아, 맨체스터 시티, 잉글랜드, 슈투트가르트, 독일 등 강팀을 차례로 만난다. 남은 경기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이번 에인트호번과 경기에서 반드시 승점 3을 따야 한다. PSG가 UCL 무대에서 힘을 내기 위해서는 공격의 파괴력을 끌어올려야 한다. 득점이 한 골뿐인데 이마저도 상대 자책골이다.
앞서 PSG는 지로나, 스페인을 상대로 소나기 슈팅을 날리고도 상대 골키퍼 자책골 덕분에 1에서 0으로 이겼고, 아스널, 잉글랜드과 원정 경기에서는 2번이나 골대를 맞힌 끝에 0에서 2로 졌다. PSG가 공격의 혀를 뚫기 위해서는 윤활유 역할을 톡톡히 하는 이강인의 활약이 중요하다. PSG는 이강인이 그라운드에 있을 때와 없을 때 경기력의 차이가 확연하게 나타났다. 이강인은 최근 물이 올랐다. 20일 리그 1 스트라스부르전에서는 이강인이 후반 13분 교체 투입하자마자 PSG의 공격이 날카로워졌다. 이강인은 정확하고 예리한 패스로 위협적 공격을 만들었으며 후반 45분에는 직접 골까지 넣었다. 이강인도 이번 에인트호번전을 단단히 벼르고 있다. 그는 리그 1에서 8경기 4골로 펄펄 날고 있지만 UCL에서는 두드러진 활약을 펼치지 못했다. 지로나전에는 교체, 아스널전에는 선발로 출전했으나 꽉 막힌 공격의 혀를 뚫지 못했다. PSG는 스트라스부르전에 이강인 포함 주축 선수를 선발 출전 명단에서 빼며 에인트호번전을 대비하기도 했다. 이강인이 이번 UCL 경기에서 중책을 맡을 공산이 크다. 국가대표 측면 수비수 설령우가 소속된 츠르베나 즈베즈다, 세르비아는 23일 오전 1시 45분 모나코와 원정 경기를 치른다. 즈베즈다는 2패, 승점 0로 하위권에 처져 있어 이번 모나코전에서 승점 사냥을 노린다. UCL 2경기 연속 풀타임을 소화한 설령우는 모나코전에서도 수비의 한 축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3. 메뉴 초대박 희소식, 이젠 2부 수준, 비판받는 135골 72도움, 공격수 판매 기회 왔다. 3팀이 관심. 예상치 못한 이적설이다. 영국 매체 팀토크는 22일 한국 시간 파리 생제르맹과 바이에른 뮌헨 올랭피크 마르세유는 마커스 레시포드 26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영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라고 전했다. 메뉴 입장에선 대형 희소식이다. 팀 내 골칫거리를 판매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 레시포드는 메뉴 통산 135골과 72도움을 기록한 공격수지만 최근 급격한 경기력 저하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메뉴 유스 출신인 레시포드는 2016년 프로 무대에 화려하게 데뷔했다. 그는 1군 데뷔전에서 FC 미트윌란, 덴마크를 상대로 한 유럽축구연맹 유로파리그 경기에서 홀로 2골을 넣었다. 이어 프리미어리그 데뷔전에서는 아스날을 상대로 멀티골을 폭발했다. 자연스레 레시포드는 향후 오랫동안 맨유를 이끌 차세대 공격수로 낙점받았다. 이후 꾸준히 맨유의 주전 공격수로 활약한 레시포드는 2022에서 23시즌 에릭 텐 하흐 감독 아래서 제대로 폭발했다. 그는 해당 시즌 모든 대회 56경기에 출전해 30골 11도움을 기록했다. 맨유는 레시포드의 활약에 힘입어 프리미어리그 3위에 올랐으며 잉글랜드 카라바오컵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다. 하지만 2022에서 23시즌 이후 레시포드는 급격히 추락했다. 지난 시즌에는 단 8골에 그쳤고 이번 시즌에는 현재까지 4골 3도움이 전부다. 완벽하게 몰락한 모습을 보여주며 맨유 팬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비판의 원인은 저하된 경기력이 다가 아니다. 레시포드는 지난달에 있었던 프리미어리그 6라운드 토트넘전 도중 볼을 뺏겼는데 적극적인 수비 가담을 하지 않았다. 그 결과 맨유는 토트넘에 실점했고 0에서 3으로 패했다. 이처럼 게으른 모습을 보여준 레시포드에게 비판이 쏟아졌다. 특히 현지 팬들은 이제 레시포드는 2부 리그 수준이다. 은퇴해야 할 시기가 왔다. 라며 그를 꼬집었다. 그러던 중 레시포드의 이적설이 떴다. PSG와 바이에른 뮌헨, 마르세유가 그를 원하고 있다. 맨유 입장에선 희소식이다. 심각한 부진으로 인해 레시포드를 판매할 기회가 얼마 없는 상황에서 이적설이 불거졌다. 고연봉자인 레시포드를 판매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4. 바이에른 뮌헨 플러스 리버풀 동시 거절한 미친 매물 1년 만에 등장. 레알 마드리드 vs 맨체스터 시티 대격돌. 레알 마드리드와 맨체스터 시티가 사비 알론소 감독을 선임하기 위해 경쟁할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 스카이 스포츠는 21일 한국 시각 바이엘 레버쿠젠은 알론소 감독의 이탈을 준비하고 있다.
레버쿠젠은 이번 여름에는 우승컵 2개를 가져온 알론소 감독을 데리고 있을 수 있었지만 다가오는 시즌에 작별을 고할 조짐이 보인다고 보도했다. 알론소 감독은 2021에서 2022 시즌부터 유럽 빅클럽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화려한 선수 생활을 보낸 알론소는 은퇴 후 곧바로 지도자로서의 커리어를 준비했다. 레알 마드리드 유소년 팀을 처음으로 맡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1년 후 레알 소시에다드 B팀의 지휘봉을 잡은 알론소였다. 일찍부터 알론소의 감독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여러 빅리그 구단과 연결됐지만 알론소는 3년 동안 소시에다드 B팀에서 실력을 키웠다.